주식민원 처리반 3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 5, 6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끊이지 않고 나왔었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심각함이 물씬 올라왔었던 한 주, 많은 분들께서 나 이 종목 민원 처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최대한 다 같이 좀 소화해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시장 일제히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오늘 어제의 반짝 반등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또 샌프란시스코의 AI 서밋, 거기에서 추가적인 빅테크들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블룸버그에서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올 만한 이슈들, 이란전 얘기 말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남아있는 7월에 앞으로의 주식 향방을 좀 가늠하는 데도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랠리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조금 반등이 나왔나?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나? 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래로 내리꽂는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8월에는 과연 이 딱 네 글자요. 안도랠리 저희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이제 슬슬 불안해집니다. 5, 6일 연속 매도 다 합해서 사이드카가 나온 상황 속에서 저희 증시 점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오늘 시장은 왜 빠졌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얘기가 제일 컸었죠. 어제 미국장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100를 다시 올라타게 되면서 지난번 저희 $100 그 이상 올라갔을 때의 인플레이션 우려감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랐다라는 것도 증시에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작동했습니다. 나스닥이 정말 큰 폭으로 밀렸는데 거기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좀 살아남아서 국내 증시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여지없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까지 쭉 밀리면서 7,000선을 바로 내어주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관세 이슈도 있었죠. 지금 기존에 있었던 10% 관세 시효 만기를 앞두고 미국 행정부에서 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301조를 근거로 해서 60개국에 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2.5% 정도로 가져가게 될 것으로 또 전망되면서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케빈 워시 의장의 이번 FOMC 관련해서요. 커뮤니케이션 기조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으로 많이들 잡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 거세지면서 다음 주 FOMC에 대한 불안감도 오늘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빅테크 쪽에서의 이슈도 있었죠. 알파벳, 구글 사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매출도 견조했고 검색 광고 시장에 있어서도 AI가 이 검색 광고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숫자를 보여줬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2004년 상장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앞으로 얼만큼 더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알파벳이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메타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캐펙스 우려가 조금 더 긴장되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에 따른 조달 비용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빅테크들이 체력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시장이 좀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증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그렇고요. 오픈 AI도 알파벳도 앞으로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는 내년에 더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투자 우려감에 대해서 많이 빗대어 보는 게 인터넷 버블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 버블 때를 생각해 보면요. 월드컴 같은 통신사들이 앞으로는 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빌려서 광 케이블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던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공급 업체들도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그때 월드컴이 지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마치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 같고요. 또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장비 공급 업체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과 빗대어져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월드컴이라고 하는 그 통신사요. 막대한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투자를 했는데 2002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산
직전까지도 투자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도 그런 식의 발걸음을 고스란히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에서도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의 월드컴과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차원이 다르다. 2002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지만 또 놀라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2003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터넷 시장에 정말 막대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은 맞았지만 기초 체력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지금의 빅테크 업체들과는 다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의 투자 가치에 베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AI 캐펙스 투자,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라 지금은 생존 전략으로서 자리하게 된 만큼 하이퍼스케일러들 좀처럼 이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내비쳤고요. 앞으로는 현금 흐름보다는 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중을 해준 거는요. 월드컴과의 주가가 디커플링 된 시점입니다. 지금 반도체 ETF와 그리고 과거 2009년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를 딱 붙여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오름폭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월드컴의 주가는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고객사들의 성장 둔화, 가행 투자 우려 속에서도 시스코 시스템즈는 추가적인 실적들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2009년부터 2000년 1분기까지 파격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마치 빗대어 본다고 한다면 이 공급업체 딴에서 반도체 ETF의 앞으로의 향방도 주춤했다가 추가적인 시세 탄력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사점을 저에게 남겨주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건 저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잡음이 많다라는 거겠죠. 저희 역대 들어서 코스피에서만 101번째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올해만 41번째 사이드카를 오늘 또 찍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인 거죠. 이런 증시를 어떻게 버팁니까? 표가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잘 해놨다 싶어가지고 좀 정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7월 거의 마지막 딱 한 주 앞두고 5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 번개도 칩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점차 심화될 때 앞으로의 추가적인 센티 우려감도 저희는 가져가야 할 숙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7월 시장 그리고 돌아오게 될 8월 장에는 이 변동성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까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92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던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요. 지금 78포인트대까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31일부터 좀 압도적으로 빠르게 신속 대처하겠다라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기본 예탁금 상향이요. 조금 빠르게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발표만으로는 시장에 사실 마땅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급 쏠림과 변동성의 완화 여부 저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이번 주 주간 순매수 7조 원 넘게 우리 시장을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당일로 딱 따져보면 2조 원대 후반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수급 다음 주 FOMC 이후에도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이벤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중국 쪽의 테크 이슈도 하나의 리스크였죠. CXMT 상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7월 FOMC 결과는요. 사실 30일 새벽 3시에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29일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겠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아침 새벽 5시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실적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애플과 아마존까지 그리고 일본 쪽에서 들려올 금리 이슈도 저희는 기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키옥시아도 이때 또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다음 주 확실하게 지금까지의 AI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슈퍼 위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신없고 시끄러웠던 한 주였지만 민원 처리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방향성 조금 더 깔끔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도 가능하고요.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다양한 상담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주식민원 처리반 3부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황태규 어드바이저,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주 항상 저는 금요일 날 이 시간만을 좀 기다린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시는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뭔가 금요일마다 저희 지난주를 제외하고 7월장이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다음 주에 이슈가 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받아가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보 먼저 확인해 보고 가시죠. 김충성 의원님. 다음 주에 시장 예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안 돼요, 이거는. 이번 주가 비슷하고라뇨. 저주 아닙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든 고를 외쳐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고는 고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만큼 시장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인데 근데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정말 잔뜩 기대하게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또 하루 지났다고 또 이게 바로 실망이 됐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아마도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의 흐름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네. 일단 우리 시장 자체만 보면은 뭐 나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뭐 선행 것이 1년 그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혹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었던 그 시점 때보다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아요. 역사적인 그 저점 수준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본다면은 전망과 분석들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 전망과 분석들이 틀리지 않았음이 그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더불어 본다면은 각 업체들 숫자로 즉 실적으로 좀 증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이뻐야 돼요. 네, 근데 좋은 건 다 알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왜 이쁘지 않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차트를 통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지난 6월이었죠. 네, 6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춰가면서 우하향의 이런 그 추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특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의 이 상단에 갖다 붙여놓은 거를 봤을 때 와 이거 오늘이죠.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게끔 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금요일까지가 중요하다. 변곡점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좀 강조를 드려왔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대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락 추세의 지속,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수의 길은 뭐 다른 모멘텀적인 부분을 다 제하더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지수의 길은 아직까지도 우하향이기 때문에 뭐 이 확실하게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은 아마도 분위기는 다음 주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지수가 빨리 이런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는 그 유의미한 시그널을 좀 발생을 시켜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런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봤을 때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 스탠스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또 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쫄아만 있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누구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꼭 반응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있습니다. 반응하고 움직이는 섹터의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또 이슈가 있고 또 이슈가 있다 보니 수급이 몰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섹터 자체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가 있고 수급이 붙는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좀 팔아줘야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임해야지 어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박을 바랄 수는 없겠죠. 네, 대박 말고 따박따박 전략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잘 파보면 재미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금리도 저희가 확인해보고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까지 확인하고 나면 8월부터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도 좀 붙네요. 그런 의미에서 황태규 의원님의 시장 예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황태규 의원이 바라본 시장은요. 띠롱. 못 먹어도 장땡이다.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앞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공감해요. 이제 80% 이상 공감은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이고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치 투자를 인베스터의 입장이든 트레이더의 입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버전스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그 하락 추세가 있는 것은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놓여 있는 것도 맞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 자체를 못 먹어도 장땡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자는 뜻에 대한 고는 아닙니다. 다만 지수가 급등할 때 따라붙는 추격 매매가 아니라 시장의 공포에서 충분히 흔들릴 때 수급을 확인하면서 최저점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해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죠. 7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렇고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계속적으로 이제 발동이 되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발동이 안 되면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거꾸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4.4% 급등을 해서 상승이 좀 나오나 했더니 또 오늘은 5.72% 하락 마감을 좀 했고요. 다음 날에는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한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개인의 투매보다는 오히려 외국인과 그에 대한 외국인 알고리즘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차익이 지수를 강하게 좀 압박했다는 장세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후장 마감 시에 가까워지면서 2시 10분 이후로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갑자기 걷어들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하락의 추세는 맞아요. 근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옆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물론 불안해요. 불안한데 잘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히 맞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 채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타는 모습들이 일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페이크든 아니든 저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큰 손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과거의 흐름과는 다르게 그나마 옆으로 빼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호전적인 모습들이 좀 있다. 그래서 현물이든 선물이든 어쨌든 안 들어왔던 그동안의 매수세가 외국인이 안 들어왔었단 말이죠. 근데 집중적으로 최근 저번 주와 이번 주 사이에 어쨌든 나간다 하더라도 들어온 비중이 더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과거와 같은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밑에 한 번씩 리테스트 구간 들어가면서 흔들어 줄 수는 있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빵 뚫리는 장세보다는 버티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감이 됐어요. 주봉이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다음 주까지 살려주는 모습들이 옆으로 위아래로 쳐주는 모습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음봉처럼 바로 내려 찍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활기를 찾아주면서 나갈 사람은 나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음 주까지는 선택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해안이 될 수 있으나 비중을 높이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방에 대한 이탈은 꼬리로는 나올 수 있으나 바디로 뚫린다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비중을 급격하게 바로 축소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에 생기가 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동안에 처참히 무너져 왔던 게 사실이고 자금이 안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주도 업종 쪽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 전일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수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활기는 생기는 돌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겁먹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완전체에 대한 공격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 들어온 건 맞지만 그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해가고 비중을 늘릴 만한 자리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겠습니까? 이 시장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옮기기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민원처리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잠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 이야기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아, 오늘 궁금하신 종목 비중과 매수가 부탁드립니다. 예, 종목 테스고요. 네. 네, 20만 1,000원에 50%예요. 20만 1,000원에 50% 테스 받아볼게요. 네. 이거 김충성 위원님께 연결을 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이 적어도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반도체 전공정이 이번 주는 계속 힘들어요. 테스 일단은 좀 높은 위치에서 비중도 50%인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네. 제가 이거를 이제 4월 달부터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팔고 저점 매수해서 이렇게 계속 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사고 팔고 했는데 이번에 고점에서 쌍고점 찍었을 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쭉쭉 떨어졌는데 이제 고민인 게 이게 60일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딱 걸쳐져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너무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응을 이제 일단 일부 매도를 해야 할지 이게 이제 테스 종목 갖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그래서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부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물타기를 이제 중간에 하려다가 쭉쭉 7일 내일이 연속 떨어지길래 물타기를 안 했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나 봐서 물타기를 하려고 지금 현금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 주에도 이 60일선을 완전 내려갈지 아니면은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줄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이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어찌 보면 밀리게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제가 좀 생각했던 자리까지 오기는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다음 될지 주에 여기에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을 타서 평단을 내리는 게 좋을지. 그냥 아예 단당하면 나올 때 물을 타가지고 그 정도 이제 그 총알 갖고 있어가지고 한번 타서 나올까 물타기에서 한번 반등 날 때 나올까. 네,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셔서 더욱더 좀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하는 분이 아니에요. 트레이딩 하셨으면 진작 팔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저도 뭐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좋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 가속하고 있죠. 중국 창신 메모리인가요? 여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올 텐데 이거는 이제 시장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황에 의해서 빠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2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13만 원대라서 손실 폭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물을 타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물을 타야 하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뭐 차트를 통해 일단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오르내리락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뭐 급격하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괜찮아요. 오늘 확실하게 60선, 61선을 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61선 근처가 상승 추세 하단이에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대를 깨뜨린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깨뜨렸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황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조금 더 이 자리에서 좀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에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좀 옆으로 가는 흐름들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일단 주가는 올 만큼 왔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는 이런 그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문제잖아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만큼 왔고 가격 매력이 충분히 발생이 돼 있고 반도체라는 큰 틀에서의 모멘텀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매도보다는 저는 매수가 맞는데 일단은 매수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도 괜찮은 거죠? 네. 네, 오히려 지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테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특히 전공정단의 움직임이 이번 주 쉽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추가적으로 궁금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할 때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들었어요, 위원님. 네, 오늘 안 좋은 장입니다만은 정말 혼탁한 장입니다만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뭐 이런 장에서는 큰 욕심을 내면 오히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따박따박 전략이 정말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이런 시장에서도 승산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따박따박 전략으로 이 시장에 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과감시 공개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박따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어떤 비중으로, 어떤 매수가에서 궁금하실까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요. 5만 1,000원에 20%요. 아, 셀트리온 제약 5만 1,000원에 20% 받아봤습니다. 황태규 의원님께 이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가 참 쉽지가 않죠, 요즘.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바닥을 좀 다졌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 셀트리온 제약. 이번에 그 호재가 좀 나왔죠. 그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뭐 리스크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같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정말 미안한데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외적 변수에 의해서 어떤 업종이든 반도체 업종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2달 깨졌고 이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그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심하게 깨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제 같은 경우 또는 어제 이전의 미국 시장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인 모습들이 바이오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들이 굉장히 큰 상승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들이 제약 업종들 똑같겠지만 이런 상승들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적 변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적인 변수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1차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단에서는 어쨌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번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쟁업체 CDMO 쪽으로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쉽게 얘기해서 쉬운 표현으로 엎어치기 할 정도로 힘을 길렀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외적 변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 5만 1,000원권 되시는데 시간적인 부분을 필요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현재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시더라도 큰 추세에서 어쨌든 고각을 맞으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크로스 빗각하고 추세 상단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각자리에 왔다는 것은 에너지가 상당히 응축돼 있다. 몇 년 정도? 6년, 7년 정도 응축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살아간다면 그 어떤 업종보다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그 시간이 아직은 아니다.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저는 그 시간이 약 9월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의 구간에서는 던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시면서 보셨다가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반드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 문의 주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H증권에서도 9월부터는 코스닥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9월부터 시작이 정상화된다면 매수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필요하시면 또 언제든지 주식민원 처리반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익홀딩스인데요. 정말 눈물이 나는 종목이죠. 32,7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30%.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쭉 밀려가고 있고요. 최근 3거래일 잠깐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히 딱 던져버려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긋지긋하다. 왠지 이런 마음이 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위원님, 원익홀딩스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번 주에 삼성 쪽에서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정말 종목별로 정말 변곡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영향들이 있죠. 일단 로봇 모멘텀, 로봇 좋은 건 다 알죠. 그러나 지금 시장 때문에 좀 안 좋은 시국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그 32,700원대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 지금 매수를 좀 하셨어요. 역시나 그 지난 5월, 6월경 단기 이렇게 보면 고점입니다만은, 하지만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난해 후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좀 우하향의 이런 추세적인 그 흐름들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하향 중인 이 추세 하단에 살짝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이 좀 제한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 또 모멘텀 확보 이런 부분들이 없는다라면은 이 추세를 단기간에 돌려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돌려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추세 상단인 약 25,000원 부분까지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역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사실 좋은 섹터의 종목이고 또 이 정도 되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봐야죠.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에는 그 전에 좀 약간 보수적 스탠스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맞고, 나중에 한번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약 25,000원 정도에서는 일부 비중이라도 좀 줄여가는 이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25,000원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이야기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태성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코스닥 종목들이 좀 민원 처리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오늘 9% 넘게 빠졌는데 매수가가 51,000원입니다. 비중은 30%요. 태성도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들어서 거의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완전 하향 추세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데, 좀 반등 기미가 보이실까요? 글쎄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태생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코스닥에 대한 시장이 아직까지도 추세에 대한 변화가 크게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충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상담 주시는 고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내려왔는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업종이 좋지 않아서, 회사가 좋지 않아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수급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태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천안 신공장 쪽으로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생산 라인 풀 가동을 해서 하반기 공급에 대한 대응력이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리기판, 세정, 식각, 도금, 장비에 대한 그런 전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산업 동향적으로, 업종적으로 그런 거래들이, 수급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지금 주봉을 보셔도 되고 월봉을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은 지지라인과 매물대가 쌓여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년 동안의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찍어 누르고 빠지기에는, 순간적으로 빠지기에는 힘들다. 그럼 코스닥 지수와 대비해서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더군다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하방 웨지 패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부 들어온다면 즉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시그널적으로는 얼마 전에 상승했던 모습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탄은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2번 정도 발생이 된다면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그널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 매수하신 가격 51,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태성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한 자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다 보니까 조금 더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약간만 속도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6만 5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꾀해보는 게 좋을까요? 김충성 위원님께 여쭤봅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는 것은 시황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차트를 이제 빠르게 가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지난 3월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졌던 그런 자리까지는 다 내려왔어요. 가격 매력이 충분히 발생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만은 역시나 시황 문제예요. 때문에 이 종목, 이런 종목으로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하시고, 저는 추가적으로 또 안 밀리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한번 엿보는 이런 전략을 취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야 바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참고해서 추후에 추가 쪽으로 가닥을 잡자 정도로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지만 조금 더 밀리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대오토웨버 황태규 위원님께 여쭤봅니다. 매수가가 85만 원이에요. 상당히 높네요. 비중이 20% 정도인데 로봇주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차트를 그려가고 있죠. 워낙 고점이라서 이 종목은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한 3시간 전인가요? 4시간 전인가 호재가 좀 발생이 되긴 했어요. 이슈가 발생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1분기 매출이 12.3%, 영업이익은
212억 원으로 이제 좀 감소는 돼 있지만 외형적인 성장 대비 이러한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간 대비해서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격적으로 신규 매수라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라고는 보여요. 다만 시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부분도 맞고 현대차 그룹주, 현대그룹주 자체적으로도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은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시면은 상승에 대해서 이런 하락을 만들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을 일부 돌파가 좀 나오면서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좋은 호재거리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조금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확인된 뒤에는 상승 구간으로 돌려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85만 원 선 같은 경우는 지금의 너무 조금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다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36만 원, 35만 원권에서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10% 정도 비중을 더 넣어서 평균 단가를 확 좀 내리는 그런 전략을 좀 쓰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상승 반전이 어느 정도 반등폭이 나왔을 때는 55만 원권부터는 조금씩 추매했던 그런 10%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바닥권역인 건 맞지만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한 다음에 상승 추세로 돌려설 때 55만 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저희 정리해보고요. 받았던 종목들 간단하게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어드바이저의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요, 위원님. 네. 이틀 동안 저희 거의 뭐 꿈만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물론 오늘 쉬었던 종목이 뭐가 있었겠냐 싶다만 여기에서 희망을 가져본다면 추가적인 비중 확대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뭐 종목이 뭐 나빠서 빠지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거는 정말 단언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탄력을 나타냈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한 종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또 GS건설이었단 말이죠. 뭐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원전 모멘텀이 있죠. 뭐 데이터 센터 건립 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는 또 재건 관련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모멘텀은 차고 넘치는 종목이다라는 거. 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다소간의 등락들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시장 때문에 좀 눌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매수의 아주 최고의 기회였고 또 올라올 때는 또 세게씩 올라오고 있고요. 또 메이저들로 하여금 러브콜들도 받고 있습니다. 또 주가 자체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음봉을 맞는다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시해드린 목표가 4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여전히 홀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지금 같은 장에서 진짜 샛별 같은 종목이거든요. 이번 주 초에 시장이 엄청 안 좋았을 때도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비중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비중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뭐 바로 지점 고점이었죠. 네, 단봉으로서 야금야금 붙이더니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이미 목표 주가는 절반을 챙겼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대응하자고요. 일단 어제 장대 양봉인 한 중간 정도의 가격이 한 72,000원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는 72,000원은 지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72,000원 위에서는 그냥 보유하시고 이걸 깨뜨린다. 추가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버리면 72,000원이 아니라 더 가격을 더 올려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지금 장에서는 뭐 수익 극대화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목표가 달성한 종목인 만큼 남아있는 절반의 수익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홀딩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기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추세라고 봐야 할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준 추세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하나 오션에 대한 부분들이 캐나다 쪽으로 해서 잠수함에 대한 그런 오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사그룹 차원에서 하나 엔진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 구축들이 좀 깨진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악재가 지나가고 지금 요즘 들려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미국 측에서 러브콜이 이제 구축함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오션이 그에 대한 수주를 또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받았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악재는 소멸되고 호재가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인 바닥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천무라든지 K2 전차라든지 그러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찍혀버린 상태고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보유 영역으로 좀 볼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목표가 영역을 봤을 때 전고점의 박스라인으로 본다고 치면은 120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는 걸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LG전자도 바로 볼게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LG전자도 추천 이후에 다음날 12% 정도 상승이 바로 나왔어요. 다만 단발성이 있어서 목표가 20만 원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찍지는 못했지만 다음 날 바로 급등은 좀 나왔던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황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다 같이 조금 우는 상이 좀 돼버렸는데 시간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중장기 추세에 있어서 약 2달 정도 후부터는 바닥을 턴시키면서 상승 파동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월요일 준비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충석 위원님, 대원전선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최근에 대원전선을 자주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고.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만큼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에만 집중을 해도 분명히 이런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요. 네, 바로 차트를 통해서 흐름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월 때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내내 흘러내렸는데 지금 자리는 확실하게 그 바닥이 잡혔다라고 봐야죠. 지금 고개를 들고 또 오늘은 쉬는 움직임이었습니다만 또 막판에 또 매수의 유익과 함께 좀 약간 들어 올리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다른 시간 코너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에 비하면은 이미 수익권인데 이 자리에서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표 주가는 16,500원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500원 설정했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SK 이터닉스와 함께 화려한 부상을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황태기 위원님의 삼성 SDI는 저희 어떻게 볼까요? 네, 삼성 SDI 요즘에 그 ESS 저장 장치를 관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터닉스를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4848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 맥락을 타고 나서 밸류체인을 본다면 결국에는 전력 전기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 업체에서 ESS 전환으로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점유율까지도 국내 1위를 맡고 있는 삼성 SDI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손절가 40만 원 잡아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긴 한데 5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 구간으로 한번 던지시고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전략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삼성 SDI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일단 40만 원으로 잡고 50만 원대 위로 올라가면 보수적인 접근 52만 원을 목표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위원님,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이요. 11시에 어떤 얘기해 주실지 짧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전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따박따박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으로 시장에 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냈는지 공개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따박따박 한번 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7월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변동성이 심했던 한 달, 이제 8월에는 다른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지 주식민원 처리반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